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몸소리가 난다고 할까? 또는 모골이 속연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자는 정치인 이전에 굉장히 맹랑하다고 할까요? 싸구려 검찰의 냄새가 아직도 너무 풀풀 풍긴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만일에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한동훈 씨, 더군다나 한동훈은 최근까지 검사였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로부터 비대위 대표로부터 검사 독재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독재라는 것이야말로 한동훈이 노리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언뜻해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만일에 검사 독재였다면 이재명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을 거야. 내가 쳐넣었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한동훈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사로서 조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은 무죄였습니다. 한동훈은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었을 것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검사 독재,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너는 감옥에 쳐넣었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집권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집권당 대표, 더군다나 최근까지 소위 사법부를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은 이재명이 사법부, 검찰을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실행에 나섰던 자는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비대위 대표, 비대위원장이 검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검사 독재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권력의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좋았던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좋았나요? 그 검사 독재의 시절이 좋았습니까? 정치인이 되고도 아직 그런 언어를 쓰십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의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죠. 정치권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검사 독재라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떠드십니까? 살떨리지 않습니까? 맹랑하죠. 참으로 맹랑한 자의 언어입니다. 검사 독재 시절이었다면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었을 텐데 나는 언어를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언론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대로 떠드는 저자는 누구인가요? 한동훈은 별명이 편집국장입니다. 한동훈이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동훈이 그걸 들고 기자들을 이 떡을 주어가면서 말하자면 특종이라고 쓸만한 것을 돌려가면서 뿌리는 방법으로 기자들을 장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조작적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윤석열과 유전자가 동일하다. 윤석열의 집행자요 행동대다. 적어도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이 근무하고 거기에 한동훈이 3차장으로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만큼은 한동훈은 윤석열의 집행자요 행동대다. 공직자가 아이폰을 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범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아이폰을 가지고 하는 대화 내용을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보안용이죠. 한동훈은 권한유착 관련 수사를 받을 때 비밀번호를 24자리를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검찰은 이 아이폰을 닫을 수가 없다, 열어볼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걸 못 열어서 중단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검찰이 한동훈을 봐준 거죠. 보수 국힘당 일부에서 한동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국힘당은 자기 당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동훈은 그 강남에서도 가장 허영의 탑인
타워팰리스에 살았습니다. 검사 주재. 검사의 월급으로 타워팰리스에 살 수 없죠. 물론 부인이 돈을 잘 벌고 처가가 재산이 있다 그래요. 거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판에 나와서 기웃거리지 말고. 윤석열을 어떻게 국힘당이 대통령 후보로 조작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보수 애국 시민들 사이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말의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 사기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국힘당은 그런 사기를 치는 집단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거. 그 각계무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통치를 해온 겁니다. 통치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을 아마 그 윤석열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동안 비서실장을 했던 김대기 씨가 가장 잘 알 거예요. 국힘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거기에 맞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기극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국힘당의 몇 선씩이나 되는 중진들 모조리 다 쇠고랑을 채워야 되거든요. 보수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대통령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장고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수는 탄핵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탄핵으로 가기 싫고 일단은 어떻든 한동훈의 계획입니다만은 한동훈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은 법적 절차로 진행이 되고 민주당의 페이스대로 전국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이 1대1로 면담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일단 당신은 살려놓는다. 살려놓는 조건으로 내게 위임을 해달라. 그 위임 불가능합니다. 한동훈은 검사 출신인데 지금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윤석열의 퇴진 과정에서 최대한 한동훈이 쪽으로 권력이 넘어오고 한동훈이 국힘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동훈이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지금의 과정을 한동훈은 지금 정신이 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 윤석열의 퇴장 과정을 자기의 등장의 어떤 무대 위로 올라서는 어떤 세레모니처럼 만들려고 작당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뒤에 서울대 인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만들어 놓고 있는 수사특수본부, 이번 쿠데타에 대한 수사본부가 만들어져 있죠. 그 수사본부의 본부장은 박세연인가 뭔가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딱 보니까 현대고등학교 한동훈의 후배예요. 서울대학교 법대 한동훈과 동창입니다. 아 그래? 얘는 애비가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한동훈의 장인하고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뭐야 이것들.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국힘당은 서울법대가 덕실덕실하는 당입니다. 원희룡, 나경원, 권영세, 경제부총리하고 있는 최상목이도 서울법대입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서울법대 동창회의 모습입니다. 이 인원들 보십시오. 2024년입니다. 서울대 법대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권단체가 두 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법대, 하나는 서울대 의대입니다. 이 한동훈이가 한덕수를 억지로 끌고 나왔어.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건 이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발언에 나선 것도 한동훈 대표였는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와서 서만 있으라고 욱박질른 거죠. 그래서 한덕수 나와서 써 있습니다. 한동훈 씨, 이러지 마세요. 당신 보수에 있던 윤석열이가 그 각계무시한 모습으로 이제 퇴장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실력이 다 드러났어. 2년 아니에요. 누구라도 실력이 이미 다 뽀록이 난 거예요.
당신이 또 이런 짓을 하면 어떡해?